안녕하세요. 달달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숫자 스토리텔링의 기술, 넘버스 스틱이라는 책입니다. 칩 히스, 칼라스타 지음, 박슬라 옮김,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맨을 열광시킨 글로벌 베스트셀러 스틱의 저자가 쓴 책인데요. 복잡한 데이터를 뇌리에 착붙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는 깨트리라고 있는 것. 삶이 우리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알게 된다. 바로 놀라움이다. 놀랍고 충격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봤듯이 청중은 각자 다양한 배경과 기대를 갖고 있다. 가라데 사범이 나무판을 쪼개듯 규칙을 깔끔하게 깨트리려면 규칙을 설정하는 게 먼저다. 우리는 이것을 굳히고 깨트리기라고 부른다. 사람들의 기대를 깨트려 충격을 주려면 먼저 기존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히어로가 악당과 싸우게 하려면 그 전에 악역이 승리하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줘야 한다.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늑대가 아기돼지의 집을 2번이나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세 번째 아기돼지가 만든 벽돌집에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기술의 대가였다. 맥북 에어를 처음 소개할 때의 일이다. 신제품 발표회에서 놀랍게도 그는 경쟁 제품인 소니 TZ 시리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아주 좋은 노트북입니다. 매우 얇지요. 그는 애플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얇기로 유명한 모든 컴퓨터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그러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을 표로 정리해 보여주었다. 얇은 노트북은 무게가 1kg 정도로 굉장히 가볍지만 화면과 키보드가 작고 프로세서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모두 애플이 에어 제품군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특성이었다. 잡스는 재빨리 시각 자료를 띄웠다. 소니 노트북 TG의 측면도와 함께 표가 등장했다. TG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은 1.2인치.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 가장 얇은 부분은 0.8인치였다. 잡스는 청중의 마음속에 경쟁사의 얇은 컴퓨터가 어떤 모습인지 확실하게 각인시킨 다음 맥북 에어의 치수를 보여줌으로써 패턴을 깨트렸다. 이것은 맥북 에어입니다. 그가 말하자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제 TG 시리즈는 맥북 에어에 비해 두껍고 둔해 보였다.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졌다. 맥북의 후면 두께는 0.76인치이고 앞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 전면부는 0.16인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곤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문장이 터져나왔다. 여러분께 이 점을 강조하고 싶군요. 맥북 에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도 TG의 가장 얇은 부분보다 더 얇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앙코르 기법을 얼마나 멋들어지게 적용했는지 보라. 잡스의 완벽주의 성향을 감안하면 애플은 이 0.04인치를 줄이기 위해 기계공학자 3명과 디자이너 2명을 갈아 넣었을 게 틀림없다. 잡스가 우리 제품의 가장 두꺼운 부분조차 경쟁사의 가장 얇은 부분보다 더 얇습니다. 라는 결정타를 근사하게 날릴 수 있게 말이다.
프레젠테이션의 이 핵심 문장은 소니와 애플 간에 이미 경쟁 구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교 대상을 이미 알고 있다면 맥북 에어의 새로운 특성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깨트리기 전에 굳히기가 없었다면 아무도 0.8인치와 0.76인치의 차이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소니 노트북 TG의 두께는 1.2인치부터 0.8인치 사이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보다 평균 0.5인치 더 얇습니다. 맥북 에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도 TG의 가장 얇은 부분보다 더 얇습니다. 이 기법의 탁월함은 풍부한 관련 지식을 지닌 청중은 물론 초보자나 문외한에게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데 있다. 잡스는 혁신의 진가를 아는 전문가와 이해도가 높지 않은 대중 모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술 산업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더라도 경쟁업체에 대한 완벽한 조사는 중요하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전부터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잠깐, 소니 제품은 얼마나 두꺼운가요? 레노버는요? 델은요? 대답을 모르더라도 필요한 시점이 되면 알게 된다. 훌륭한 굳히기는 청중을 하나로 통합한다. 정보에 친숙한 이들은 정확성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이들은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다. 다음은 우리에겐 낯설지 몰라도 스페인어 사용 인구에서는 놀라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로미오 산토스에 관한 뉴스 기사다.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의 공연은 하룻밤 만에 2회 연속 5만 장의 표가 매진되었다. 여러분이 음악 시장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욕타임스의 중남미 전문 기자 레리 로터가 쓴 다음 기사를 보면 5만 곱하기 2회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핑크 플로이드의 더 윌도 할 수 없었고 제이지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에미넴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메탈리카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5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양키스 스타디움 공연의 연속 매진은 폴 맥카트니가 아닌 한 어떤 팝 뮤직 아티스트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공연할 로미오 산토스는 이를 성취해냈다. 팝송을 조금 듣는 사람이라면 기사에 언급된 가수들이 얼마나 거물인지 알 것이고 위에서 말한 비교를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혹은 음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양키스 스타디움 공연을 연속 매진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양쪽 모두 뉴욕타임스 독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가수가 이를 해냈다는데 충격을 받는다. 이들은 스페인어권 음악 스타들이 얼마나 거대한 팬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로터의 기사가 강렬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팬들의 기대치를 잘 알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형성하는 사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학적 기대는 많은 곳에 깃들어 있다. 가령 피크닉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빨간색과 흰색의 체크무늬 담요와 라탄 바구니, 샌드위치, 그리고 수박을 떠올린다. 서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요 친구를 입에 달고 다니며 역사 공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금발의 백인 남성을 떠올릴 것이다. 청중에게 이런 문화적 기대가 담긴 이미지를 형성하고 확고하게 굳힐 기회를 줘라. 그런 다음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제시하면 예를 들어 말리에서 온 83세의 할머니가 서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큰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패턴을 만드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문화적 기대가 없을 때조차도 이런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외교정책 전문가 파리드 자카리아가 아래 예시에서 보도한 것처럼 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전형적인 미국인의 시각은 어떠할까? 아래 내용을 읽으며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59%의 미국인이 국가 간 무역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다소 좋다라고 응답했다. 자카리아는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압도적인 다수가 국가 간 무역 협력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다소 좋다라고 응답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91%, 독일은 85%, 불가리아는 88%,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87%, 케냐는 93%가 이렇게 답했다. 조사 대상 47개국 가운데 꼴찌는 바로 미국으로, 미국의 경우 그렇게 응답한 비율은 59%였다. 긍정적 응답률에 있어 미국과 격차가 10% 이내인 국가는 이집트가 유일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친무역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로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에 이르는 각국의 높은 응답 패턴을 보면 당연히 미국도 그 범위 안에 있거나 그 이상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설령 놀라움 요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국의 긍정 응답 비율이 기대보다 낮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해도 기껏해야 70% 중반 정도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자카리아는 꼴찌 59%, 미국과 격차가 10% 이내인 국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의 기대를 깨트린다. 확실히 이 숫자는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반대로 만일 그가 59%라는 수치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비교할 숫자가 없다면 50% 이상은 꽤 친무역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카리아는 다른 국가들의 수치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예상을 깨트리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강조할 수 있었다. 은연중에 우리의 기대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재구성하면 더 큰 놀라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 포천 선정 500대 기업 CEO 사이에 가장 흔한 이름은 뭘까? 존, 제임스, 그리고 모든 여성 CEO의 이름을 합친 것. 성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이 사실을 논의하기 시작할 기회로 삼아도 되겠다. 우리는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어쩌다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CEO들의 이름. 제일 흔한 이름이 뭘까? 빌? 데이브? 마이크? 스티브? 그러다 핵심 문장이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대화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깨닫고 뭔가 아주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예시를 소개한다. 사람들이 우리 몸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몸의 신경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는 속도는 시속 435km다. 사람들은 대개 우리 신경계의 빠른 전달 속도에 자부심을 느낀다. 머리는 볼티모어에, 발가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지구만한 몸집의 거인이 월요일에 상어에 물린다면 수요일까지는 자신이 물린 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금요일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의 신경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속도는 비행기보다 느리다. 만약 케이프타운 해안에서 상어가 거인의 발가락을 깨물었다면
우리는 수영복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국제선을 타고 볼티모어 국제공항에 도착해 볼티모어 시내에 들러 크랩 케이크와 맥주를 즐긴 뒤에 여유롭게 거인의 귀에 나쁜 소식을 속닥여줄 수도 있고 그러고도 그가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기대를 깨트리는 이 시연을 통해 우리는 신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영화 속 괴물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을 것이다. 오래된 영화 속에서 무겁고 둔하게 움직이던 고질라와 킹콩은 사실 현대 컴퓨터 그래픽 버전보다 더 현실적이다. 노트북 두께든 신경 전달 속도든 어떤 특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청중이 그에 대해 갖고 있던 암묵적인 기대를 깨트리고 대조해 요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다. 사실을 밝히기 전에 그들의 가정을 더욱 확고하게 굳혀라. 청중이 스스로 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국립예술기금위원회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여기고 있는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을 깨트리고 놀라움을 자아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놀라움의 효과는 강력하다. 교실에 앉아있는 어린 학생이든 유권자 아니면 현장 직원이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너무 어렵다고 불평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움이다. 놀라움은 관심을 한 점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감정이다.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몸이 얼어붙는다. 입이 크게 벌어지고 어안이 벙벙해지며 머릿속이 하얘지고 감각이 마비된다. 이처럼 놀라움은 아주 강력하다. 그것으로 고문을 할 수 있었다면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불법이 됐을 거다. 놀라움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지금까지 넘버스 스틱의 일부 내용을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 책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